안녕하십니까, 최영미입니다. 제가 스텔라 피부 강의가 오늘이 처음이에요. 좀 긴장도 되는데 또 처음이니까 또 재밌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만난 지가 지금 2011년도에 알기는 오래전에 알았는데 이제 유산화를 제대로 한 거는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건강해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그 체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해준 게 바로 이 유산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셀라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날씨 너무 푸근하죠. 미세먼지가 좀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돌아왔어요. 근데 밖으로 이제 많이 나가실 건데 아이들 데리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데 봄철에 우리는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면 좋을까? 그래서 유산화 셀라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봄철에 예쁜 피부, 또 멋진 피부를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봄철 하면은요, 겨울철보다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고 봄 햇살이 되게 따끈해요. 따끈따끈해요, 봄 햇살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외선 지수도 너무 높아져. 또 건조하게 지기 때문에 각질층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고 인해서 또 수분도 많이 생겨요. 수분도 많이 생기면서 이게 트러블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제대로 피부 관리를 못하면 노화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나이 물어볼 때 항상 적게 얘기해. 내 나이보다 적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죠. 근데 그 나이를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다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좀 몇 살 되어 보여요? 그럼 나는 지금 신땡땡인데 40대 초반으로 그럼 되게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건 바로 얼굴 나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를 되도록이면 우리가 더디가게 하고 이왕이면은 젊고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특히 봄철에는 더 우리가 피부에 신경을 쓰면은 1년 내내 이렇게 예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봄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요, 황사 때문에 문제라고 많이 했어요. 그렇죠? 황사 때문에 피부가 어때요? 황사 때문에 어때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꽃가루가 날리면서 또 피부를 또 이렇게 트러블 있게 만드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미세먼지예요. 예. 오늘도 어제도 제가 이렇게 바깥에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대요. 근데 마스크를 쓴다고 미세먼지가 차단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입자예요. 다 뚫고 들어서 우리 호흡기 뚫린 데로는 다 미세먼지가 스며듭니다. 왜 문제가 하면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왔더라도 내가 미세먼지를 내보낼 수 있는 몸에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점막이 튼튼해서 항상 점막이 촉촉하다든가 뭔가 내가 영양이 채워져서 미세먼지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피부도 피부 세포거든요. 우리 피부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숨을 쉬어요. 모공에서 숨을 쉬고 내보내고 배출하고 그러는데 미세먼지가 자꾸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없어. 피부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자꾸 거칠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우리 안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피부에도 이 미세먼지가 강력한 그 역할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어쨌든 지금 저희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피부는 가장 밖에 나와 있는 게 피부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먼저 첫 번째가 화장을 하는 것보다 항상 그러죠.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내 피부를 만드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단계가 클렌징이에요. 특히 봄철에는 더 클렌징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각질 제거. 각질이요. 내 각질층이 딱 정상적으로 15에서 20층 딱 있으면 딱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피부가 탁해지게 돼요. 둔탁해지고 이게 너무 얇아. 예민해지겠죠. 그런 분들은 어때? 막 홍조가 띄고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각질층을 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되게 봄철은 건조해요. 건조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건조하고 밖에도 건조하다 보면 피부가 어때요? 좀 이렇게 촉촉하고 그냥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푸석푸석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자외선. 겨울철에 있던 빛보다 봄에 비치는 빛이 더 따갑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수가 높을수록 어때요? 거기에 많은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질층을 두껍게 만들고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고 피부 트러블, 노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그냥 그 50짜리 막 바르시잖아요. 피부 탈까봐. 근데 노화는 더 빨리 와요.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피부, 내가 원하는 영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영양이 너무 많이 내 피부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 피부가 발라내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이렇게 자꾸 내 피부가 죽어간다, 나 좀 살려달라 하는 건데 더 빠르죠, 거기다 더. 왜? 탈까봐. 근데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량 들어가면 좋습니다. 적당량 들어가면 이 자외선 차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원하는 적당량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이런 네 가지 기준을 초점으로 해서 피부 관리를 해주신다면 좋은데 바로 유산화의 이 셀라비브, 바로 피부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피부 세포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화장품 갖고 우리가 봄철의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화는요, 지성 건성 없이 누구나 다 바를 수 있는 거기에 딱 맞춰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수분이라든가 보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연유래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갖고요. 우리 피부가 원하는, 우리 피부의 환경에 원하는 제품이 적절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유산화의 제품은요, 이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보습.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봄철에는 특히 더 보습이 중요하다 했어요. 근데 보습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식물성 추출물을 인해 갖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 크레미, 폼, 클렌저, 토너 이 여러 가지 제품에 다 이 보습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전 제품은 우리 보습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봄철에 더 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영양. 우리 피부도 피부 세포거든요. 세포가 좋은 영양을 받아야 돼요. 영양을 받아야 되는데 유산화의 셀라비브 안에는 우리 피부 세포가 원하는 영양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를 되게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성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어갖고요. 피부를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되게 발림성이 좋죠. 우리 이게 셀라비브 발라보셨잖아요. 되게 가풋하면서 싹 들어가죠. 옛날에 제가 이 셀라비브 나오기 전에 선세이 화장품 있었잖아요. 그거를 쓰다가 전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선세이 화장품을 쓰다가 갑자기 제품이 이제 떨어져서 기존에 바르던 그 알로에 거를 발랐었어요. 근데 피부가 막 답답해요. 죽겠더라고요, 막. 그래갖고 다시 그냥 세안하고 안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유산화 제품들은 거의 다 자연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셀라비브도 그렇고 자연 성분이 들어가다 뭔가 화학 성분이 첨가된 걸 바르니까 피부가 금방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유산화 제품들은 이 자연적인 성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림성도 되게 좋고요. 싹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가요. 유산화의 제품은 피부 속 깊이 들어가서 피부 안에서부터 채워주기 시작해요. 채워주면서 밖으로 나와서 나와서 이게 각질이 떨어지는데 28일, 14일 동안 채워지기 시작해요.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14일 후에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해 14일 동안 채워 올라와요. 또 14일 후에 또 벗겨져 나가거든요. 이 톤이 잘 돼야 돼요. 바로 그게 유산화 셀라비브가 원하는 거예요. 먼저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화장품이 뭐 진피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화장품들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산화의 화장품은 진피층까지 들어가요.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꽉꽉꽉꽉 채워져 갖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채워져서 올라오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유산화 화장품 안 쓰다가 쓰시는 분들 막 토너가 막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바르면 땡기고 바르면 땡기고.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왜 이래요? 그러는데 그 화장품이 왜 이래요가 아니에요. 내 피부가 그만큼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건조하다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그 갈라진 틈새에다 수분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게 토너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두 달 정도 발라주시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밀리죠, 이제는? 많이 발라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채워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발라줄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에는 좀 많이 발라져갖고 충분히 채워주는 게 좋다. 그래서 진피층에 있는 하이루론산이라든가 엘라스틴, 콜라겐이 꽉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피부는요 만지면 튕겨져 나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탄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유산화 셀라비브 화장품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클렌징,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리무버예요. 저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리무버를 처음엔 안 샀었어요. 굳이 나는 화장을 안 하는데 내가 이걸 바를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누군가가 그래도 이 리무버 갖고 닦아내니까 미세먼지가 시커먼 그게 다 닦아져 나오더라. 그래서 화장하시는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 안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이거는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때 저 리무버를 샀거든요. 사갖고 정말 하니까 화장 안 하는 저도요, 밖에 나갔다 와서 이걸 리무버를 이렇게 폼에다해서 하니까 누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리무버가 어떤가 우리 모공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 다 빼내주는 역할을 하면서 각질 제거를 한번 해줘요. 각질 제거를 하면서 우리 피부톤을 정돈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화장하신 분들은 메이크업 리무버라든지 메이크업 하신 분들, 뭐 입술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색조 화장까지 천연인데도 이게 되게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화장품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웬만한 그 리무버 갖고는 이게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산화 거는 자기가 좀 여기다 이렇게 촉촉히 했다가 닦아내니까 금방 닦아지더라고, 천연인데도.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리무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주면서 한번 각질 제거를 해주고 피부톤을 정돈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클렌징으로 다시 한번 더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클렌징으로 다시 한번 세안을 해주니 거품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천연 사포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천연 계면활성제랑 같이 들어가 있어갖고 비누 성분 역할을 같이 하면서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불순물을 다시 한번 제거해주면서 각질을 마지막으로 정돈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클렌징이 됐어요. 그래서 리무버하고 클렌징 갖고 우리가 깨끗한 피부를 만들었어.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영양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보습.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는 그 보습력을 줘야 되는데 바로 이 회색 라인이 어떤 라인인가 하면 바로 유산화에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 있는 라인들이에요. 우리 헬스팩에만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에까지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가면서 피부에 원하는 가장 최적의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회색 라인으로 된 인셀리전스 라인들이 바로 최고의 영향을 주면서 보습을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토너예요. 퍼펙팅 토너입니다. 이 토너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 이 토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바를 화장품들이 우리 피부 속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서 모공을 조금 확장시켜서 좋은 영양이 들어갈 수 있게 또 pH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면서 이 토너가 해주는 강력한 일은 뭔가 하면은 피부를 진정을 시켜줘요. 우리가 막 화끈화끈 달치되든가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든가 뭔가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온다든가 할 때는 토너를 많이 발라주세요. 토너가 강력한 진정 역할을 하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수련회를 갔다가 어떤 분이 그 코팩인가 뭔가 팩을 주셨대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코팩하고 얼굴 전체에 하는 팩을 주셨는데 막 여기가 화끈화끈 다치든지 뭐 띄어내니까 막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오시는 거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 저한테. 전사님 나 큰일 났다고 했더니 이걸 발랐는데 이랬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바르셨나고 바르지 말랬더니 근데 주누르하고 막 붙이는데 어떻게 안 붙이냐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오셔갖고 제가 이 세안을 해주고 그냥 이 토너를 듬뿍 발랐어요. 그냥 계속 그냥 뿌리고 또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발라주고 또 발라주니까 이 열기가 서서히 진정되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화끈화끈 달치는 게 없어지니까 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뭘 해줬냐면 그냥 바디너리셔만 발라드렸어요. 딴 거 안 발라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떠신가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토너 뿌려주시라고 해서 다시는 딴 제품 드시지 딴 걸로 쓰시지 마세요.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 분이 또 신랑이 이스라엘 가갖고서 사해 바다에서 좋은 에센스를 사왔대요. 10몇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그거 또 발라보라고 그러더랬는데 바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신랑이 옆에서 보니까 또 어떻게 발랐어요. 영락없이 트러블 또 올라왔어요. 이분이요. 또 전화한 거에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시려니까 다시 좀 진정된 거야. 토너를 듬뿍 바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누가 뭘 사줘도 안 발라요. 뭐 비싼 화장품이 들어오면 선물로 주고 유산화거만 쓰셔요. 두 번 그렇게 혼나고 나지. 그 정도로 유산화가 자연적인 거에 친밀하기 때문에 어떠한 좀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오면 반응을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토너가 바로
보습도 좋지만 진정시켜주는 데 되게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되게 어떤 날 얼굴이 확 제가 지금 오늘 그래요. 확 몇 번 뿌렸는데 확 달라오듯 토너를 한번 뿌려보세요. 되게 시원해지면서 되게 밝아져요. 예, 그래서 그럴 때도 되게 좋고, 그래서 pH 밸런스를 또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피부에 영양이 들어올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퍼펙팅 토너다. 토너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눈가나 입술에는 땀샘이 없어요. 그럼 뭔가 얘네는 호흡을, 이 눈가하고 입술은 호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노화가 빨리 되는 데가 어때요? 눈가하고 입술이죠. 우리 눈가하고 입술에도 뭔가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은 걸 줘야 돼요. 왜? 모공이 없어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주면 오히려 눈가, 입술에 노화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눈에 채석이 좋은 상태를 줘야 되는데 바로 유산화의 이 아이 에센스가 그 역할을 해서 여기 또 어플리케이터가 돼 있어서 어때? 우리 손이 안 닿아도 이 스스로 마사지를 할 수 있게끔 이거를 갖고 해주면 어때? 되게 시원하지 않으세요? 시원하고 주로 이제 눈꺼풀 여기 눈두덩이 위에를 이거 많이 발라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자꾸 이 눈두덩이가 처져요. 그쵸? 처지는데요. 거기다 이 아이 에센스를 잘 발라주시면 안 처져요. 굳이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돼요. 나이 드셔도.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눈두덩이에도 좀 많이 발라주시면 탄력이 있어서 이게 안 처지고, 그리고 또 이마에 많이 발라주고 이마에 탄력이 좀 이마주름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눈가를 되게 밝게 만들어주면서 잔주름 같은 거 없어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 아이 에센스가. 이 아이 에센스가 그런 역할도 해주면서 또 우리 어떤 분은 내가 이게 좀 가격이 약간 저렴하면 얼굴 전체에 바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좀 가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로 이제 내 포인트에서만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정말 눈도 되게 초롱초롱하면서 눈가가 되게 예뻐져요. 예뻐지고 매끈해지고 되게 탄력 있는 눈매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의 에센스입니다. 이 아이 에센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이것도 상처 났을 때도 발라주시면 되게 탁월한 역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딸내미가 티눈이 났대요. 티눈이 났는데 그다 이거를 아이 에센스를 발라줬더니 내가 너무 비싸지 않냐? 응? 그랬더니 아이 에센스 발라주면 되게 좋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엔 리더님 세럼 발라줘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유산화의 전 제품에는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연고식으로 쓰셔도 좋은데 바로 아이 에센스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산화의 화장품이고, 그 다음에 세럼. 많은 분들이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 뭐예요 하면은 거의 세럼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세럼을 써봤지만 정말 땡기 쪼여지면 느껴져요. 땡김이 느껴지면서 정말 세럼이 우리 유산화의 에센스구나, 퍼펙팅 에센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럼이구나. 근데 이 세럼이 피부를 땡겨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세럼에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어갖고요 피부를 윤택 있게도 만들어주고 보습, 그다음에 탄력. 여기에 이 세럼을 쫓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세럼에는요, 이 산자나무 오일이라는 이 좋은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항산화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피부 노화도 예방시켜주지만 피부를 탄력 있게 좀 우리 여자분들한테 부모님 내 피부가 좀 작아졌으면 저도 얼굴 큰 게 되게 저건데 저희 아버님을 닮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얼굴이신데 근데 저도 좀 이게 좁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얼굴이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좀 작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 때 세럼을 많이 발라주세요. 그러면 자꾸 V라인이 자꾸 형성됩니다. 아끼지 않고 발라주시면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원하는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럼이고, 특히 이 세럼에는요 어떤 게 아니라 피부의 유수분을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서 딴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럼이 그거를 다 만들어주니까 바로 세럼을 잘 바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우리는 낮에 이제 바르는 또 크림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낮에는 우리가 낮 동안에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낮에 나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산화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없는데 바로 이 데이크림, 프로텍티브 데이크림이 자외선 차단
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SPF 30이 돼 있습니다. 그 표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제가 자외선 차단할 때 SPF 30이면은 자외선 차단이 얼마인지 아세요? 96.6%예요. 그러니까 굳이 50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30 갖고도 충분하거든요. 좀 불안하다. 더 바르세요. 자주 발라주세요. 4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되거든요. 바로 이 크림이 자외선 차단 역할까지 하면서 낮 동안에 내가 피부가 받은 피로를 어느 정도는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초고의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낮에도 아무 걱정 없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데이크림은 뭔가 하면은 우리 민감성이나 건성 피부 있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건성 피부가 많잖아요. 그런 건성 피부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민감성 피부 있으신 분들한테 이 데이크림을 추천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그분들한테 맞게 이 제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유산화의 전 제품은 알러지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르셔도 괜찮아요. 특히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알러지 일으키시는 분들한테도 유산화의 전 제품은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 또 민감한 피부한테는 이 낮에 요거를 권해주시고, 또 나는 좀 얼굴에 기름기가 되게 많아. 저희 남편이 그렇거든요. 엄청 화장품을 안 발라도 기름이 나와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지성이신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권해주세요. 데이 로션. 이 제품을 권해주시면 그 건조하신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제품을 주문하셨는데 이분이 되게 건성이에요. 근데 이 크림하고 나이트 크림이 아니라 나이트 젤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주문했을까? 이분은 이 피부가 건조한데 근데도 난 누굴 주려고 주문했나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품을 전해드렸는데 이틀 있다 전화가 온 거야. 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본인이 바르려고 주문한 거니까 그렇대로. 아니 근데 왜 본인은 건조한데 피부가 왜 이 지성 복합성을 시켰어? 했더니 똑같은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바르니까 계속 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조하신 분들한테 지성 복합성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제품은 없는데 바디너리시를 그냥 듬뿍듬뿍 바르라 그랬어요. 그냥 제가 토너 바르고 난 다음에 바디너리셔 듬뿍 바르고 그 다음에 나이트 젤을 발라라.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한테 이게 지성 복합성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성이신 분들한테 이 제품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바로 기름기 잘 흐르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성 복합성인 분들한테 유산화의 이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을 권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때요? 저녁에 이제 낮 동안에 열심히 활동을 했으니까 너무 피곤해. 내 몸도 피곤하지만 내 얼굴도 피곤하거든요. 내 얼굴도 피곤한데 이 피곤한 얼굴이 그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피곤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화에는 또 저녁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트 젤인데 이 나이트 젤은 지성 복합성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내가 피곤했던 피부를 다시 한번 영양을 주면서 생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맑은 얼굴, 깨끗한 얼굴, 피로하지 않은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피부를 밤 사이에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중요할 게 뭔가 하면은 10시, 12시에 주무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10시서부터 주무셔야지. 왜? 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화장품이 들어가면서 피부가 예뻐지거든요. 미녀는 장꾸러기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발라주면서 좀 일찍 주무시면요. 피부가 훨씬 더 나아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12시에 잤을 때랑 2시에 잤을 때랑 10시에 잤을 때랑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 피부를 한번 보세요. 내 피부가 어떤가. 확실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발라주시면서 최소한 10시에서 11시에 주무셔주시면은 정말 예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나이트 크림입니다. 이 나이트 크림에는 특히 어때요? 예쁜 진주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더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 잡지책에서 나는 또 이거를 누구한테 추천해 줄래 했더니 98%가 나는 이 제품을 추천해 주겠다. 그 정도로 또 소비자 품평회에서도 만족도를 받은 그런 제품이 바로 이 나이트 크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조하신 분들한테 이 제품을 권해주시면요, 정말 낮 동안에 피곤했던 나의 피부를 저녁에 복원시켜주면서 아침엔 맑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산화의 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화 이 제품들 갖고 봄철에 왜 우리가 피부를 관리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봄철에 클렌징을 잘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보습, 각질 제거, 세 번째가 보습, 네 번째가 자외선 차단인데, 이 네 가지를 충족해주는 모든 제품이 유산화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철에 우리가 이 유산화 제품 갖고 얼마든지 깨끗하고 건강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화 갖고 우리 봄철을 깨끗하게 만드시면 좋겠고, 또 유산화에서 뭐가 하나 더 나왔냐면 팩이 더 나왔죠. 우리 이거 쓰신 분들 시트 마스크팩 어떠셨어요? 쓰시고 난 다음에? 예? 되게 촉촉하죠? 예, 보습의 짱이에요. 이게 보습의 짱이고, 그리고 20분만 발라주시면 이게 팩이 건조해지죠. 이게 건조하죠. 옛날에 그 블랑발랑은 20분 이상 발라줘도 촉촉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는 20분 동안 발라주니까 그 팩 자체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다 내 피부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피부 속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보습은 꽉 차주죠. 탄력 탱탱하게 만들어주죠. 또 피부를 밝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팩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더 많이 붙이세요, 팩을요. 일주일에 한 팩에 세 개, 한 통에 3개 들어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그 한 통을 써보세요. 그래서 한 달에 4통. 조금 가격은, 그러고 나면은요, 그렇게 써보시고 난 다음에 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한 달 뒤에 내 얼굴이 어떤가. 성형해서 뭐 이렇게 그 각질했어, 뭐 이렇게 그런 거 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팩이 탁월한 역할, 특히 봄철에는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산안에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굴만 케어해주면 안 되잖아요. 두피랑 우리 몸도 케어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산안에 또 두피하고 이 바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4가지, 이 바디 너리셔, 에너자이징 샤워젤, 리바이탈라이징 샴푸, 컨디셔너라는 이런 제품이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를 안전한 형태로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화장품도 그렇고 이 바디 케어도 그렇고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발라요. 유산화에서도 벌써 클렌징 하죠. 토너 바르, 아이 바르죠. 에센스 바르죠. 낮에 데이 바르죠. 저녁에 나이트. 보통 5가지를 써요. 5가지를 쓰는데 왜 방부제가 중요한가 하면 5가지 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써요. 그거를 우리가 매일 써요. 몇 년을 써왔어요. 그럼 내 피부에 얼마나 많은 방부제가 들어갔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방부제가 내 피부에 들어오면서 우리 피부에서 어떤 걸 일으켜요? 암을 유발시켜요. 유방암 세포에서 파라벤이 검출이 됐다. 그건 뭐예요? 이 바로 피부 속으로 바로 들어와갖고서 이게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바로 이 파라벤이거든요. 이 유산화는 어때요? 파라벤 프리로부터도 안전한. 특히 우리 임산부들은 왜 그런가? 내 뱃속에 태아를 안고 있잖아요. 태아가 뭐예요? 엄마. 태아를 통해서 엄마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엄마가 방부제가 많이 들은 것,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거를 먹잖아요. 거의 100% 아이들이 아토피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거는 엄마 잘못이에요. 아이 잘못이 아니라. 저는 아기들이 아토피 걸린 아이들 이렇게 문의 오는 거 문의할 때 저는 그래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이 가졌을 때 어떤 식습관을 가지셨나요? 어떤 걸 바르셨나요? 아이한테 안전한 걸 안 발라준 게 아이가 엄마 걸 먹고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아토피가 걸린 거라고. 그래서 엄마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성하시라고 해요. 왜 그런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엄마들이 똑똑해졌어요. 안전한 거 많이 찾죠. 그래서 뭐 자연 버섯 사고 뭐 직접 뭐 만든 거 사고 그러는데, 직접 만든 것도 좋긴 좋은데 왜 직접 만든 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천연이라고 직접 가공해서 만들어 쓰잖아요. 천연에는 좋은 성분도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성분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직접 가공하시는 분들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거는 들어오게 하고 안 좋은 건 걸러내는데 그 역할을 모두 다 쓰는 거야 그냥. 그러고서 천연 화장품이래. 근데 조금 쓰다 보면은 뭔가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런가 뭔가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유산화의 화장품은 좋은 성분만
걸러갖고 좋은 성분만으로 만드는 게 바로 유산화의 화장품인 거예요. 천연에서 많이 만들어 갖고 왔지만 천연에서도 우리 몸에 좋은 거,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만을 추출해서 만드는 게 바로 유산화 화장품이고 바디케어 제품입니다. 저희도 손주가 있지만 우리 손주 가졌을 때 우리 며느리가 올 유산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유산화를 뭐 일부러 쓰고 안 쓰고 그랬었는데 아이 갖고 이후로부터는 올 유산화를 먹는 거부터 바르는 거 씻는 것까지 올 유산화를 했거든요.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나고 병원에서도 진짜 그 계속 개월수에 맞게 너무 정확하게 잘 자란다고 근육도 그냥 딱딱 잘 들어맞고 그게 뭔가 하면은 엄마가 아이 가져서 좋은 성분을 좋은 영양을 많이 먹었거든요. 좋은 걸 바르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임산부들한테는 특히 이런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발레거리를 많이 소개시켜 주는 게 좋은데 바로 유산화의 제품들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셀라비브의 안전성은 이제 다 증명됐죠.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다 안전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특허를 받았어요. 파라벤 프리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많은 회사의 제품들이 어때요? 특허 준비 중입니다. 특허 출원 중입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허를 받아서 이런 번호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회사의 화장품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유산화는 특허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특허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회사의 화장품은 파라벤 프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헐리우드의 많은 스타들이 왜 유산화 화장품을 쓸까요? 유산화 화장품이 그렇게 최고가의 비싼 화장품도 아닌데 왜 쓸까요? 그건 뭔가 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안전하고 우리 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굳이 비싸지는 않지만 안전한 유산화 제품을 쓰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제품이 유산화의 제품입니다. 먼저 이제 머리에 좋은 샴푸도 써보셨지만 이 유산화의 샴푸를 쓰시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머릿속에 막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든다. 또 머리카락이 펌을 했는데 이게 펌업기가 계속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샴푸가 우리 머리카락의 불순물만 빼주는 게 아니라 두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두피에 영향을 주면서 머리카락 자체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그런 영향을 주면서 여기에는 많은 식물성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갖고요. 염증까지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이 염증까지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도 세안해줘도 괜찮아요. 저희는 강아지를 이 샴푸하고 샤워젤로 해주거든요. 걔 노린내가 안 나요. 비가 많이 오고 습한 날은 특유의 개 냄새들이 나잖아요. 유산화 샴푸하고 샤워젤로 해보세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털이 너무 이뻐요. 털이 한 번에 굳이 거기서 사는 개 샴푸랑 그거 안 쓰셔도 돼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 개가 한 5년인가 6년째 돼가는데 피부염이 하나도 없어요. 피부가 너무 깨끗해요. 그 정도로 자체들을 치유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샴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발, 손상된 모발에도 도움을 주고 두피에도 모험을 주고 특히 이제 비듬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샴푸를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샴푸 바르면 막 비듬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한 1, 2주 지나면은요 안 떨어지면서 제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진짜 청결한 두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머리카락이 굵게 나오면서 되게 머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듬이 많이 나오신 분들한테도 이 샴푸가 많이 도움을 주고 머리가 빠지신 분들도 우리 일단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코피노 아니고 샴푸를 줬더니 머리카락이 났다고. 그 정도로 이 샴푸가 모공에 영향을 주면서 모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해주니까